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랜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부가 위증교사 1심 재판부와 같은 판사여가지고 위증교사 선고 기간 동안 잠시 재판을 멈췄다가 오늘 재개한 겁니다. 그 출석 모습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먼저 구재랑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 주심 판사가 김동현 판사,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 판사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재회하게 된 건데 오늘 이재명 대표 표정이 저는 궁금했는데 그 기사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표정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었거든요. 예.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는데 맞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검찰 쪽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지난 기일의 증인신문 사항을 보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대장동의 공범이 증인신문했던 거랑 거의 베껴넣기 수준으로 똑같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공범끼리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공범끼리 연락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면서 사과하라고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김동현 부장판사 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그런 접촉들이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했었는데 그랬군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모욕적이다라면서 설전을 벌이는 거를 무슨 마음으로 지켜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주심 판사로서 쭉 진행이 될 텐데 접촉에 대해서 자신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공범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아라는 주의사항을 줄 수가 있을까요? 김동현 부장판사는 스스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에 앞으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송 지휘할 수 있을지 오늘부터도 저거에 대해서 참 입장 곤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물론 판사가 건마다 독립적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판사들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앞으로 재판도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국회를 흔히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고 있는 그 법안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유독 연관이 깊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선거법 개정안, 이건 저희가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겠다. 당선 무효 기준을 지금 1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건 많이 다뤘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시죠. 주철현 의원이 닷새 전에 발의한 이 법안이 정치권의 논란입니다.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3자가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았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그 제3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 경우조차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주저하게 되고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제약한다. 이게 지금 법안에 담겨 있는 설명 내용인데요. 이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언급할 때 썼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설주환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남 FC 의혹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성남 FC에 광고 후원을 한 건데 검찰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의도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지금 주철현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제3자 성남 FC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 취지는 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짚고 싶어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제3자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아직 심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입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마치 이런 부분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것은 네.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익 추구가 뇌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자체들이 어떤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의 유치를 하고 기업이 어떤 뭐 성남시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자체에게 뭐 기부를 하고 그런데 대가성이 없어야죠. 근데 그 기업에 어떤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 더 쉽게 허가를 해줄게. 이렇게 남들과 다른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이 제3자 뇌물죄의 목적 자체가 그 개인이 어떤 공무원이 자기의 사익을 뇌물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취지 자체는 뭐 한번 일견 들어볼 만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발의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어떤 염두에 두고 저는 어떤 발의를 한 입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